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 속에 있는 인물이죠.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 씨 얘긴데요. 얼마 전 한 20대 여성이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돌연 고소를 취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번에 고소는 취하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나서 마찬가지로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6월 10일 날 온 국민이 정말 깜짝 놀랐죠. 네. 반듯한 이미지의 이제 가수 겸 배우자 박유천 씨가 유흥업소 여종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이 휩싸였는데 이제 6월 14일 날 어쨌든 그 여성분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됐나 했는데 이틀 후인 6월 16일 날 제2의 그 여성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방법도 비슷합니다. 이분도 20대 그 유흥업소 여종원인데 박유천 씨가 그 술집에 이제 화장실로 데려가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기 싫었지만 박유천 씨가 이제 나가지 못하게 이제 문 손잡이를 잡고 억지로 이제 강압적인 성관계를 해서 이제 고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이 주장하는 시기가 지난해 12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신고를 했던 정황은 있었지만 뭐 네.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렇죠. 왜 6개월이나 지나서 지금 와서 신고를 하느냐, 고소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의아할 텐데, 사실 이 여성은 그 작년 이제 12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이제 문제가 된 일인데, 그때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4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이제 경찰들이 이제 그 여성을 조사했는데 이 여성이 돌연 신고를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신고를 취소했느냐? 박유천 씨가 탑스타잖아요. 이 탑스타랑 법적 공방을 가는 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졌고 네. 또 자신의 그 직장인 그 술집에서 생계를 혹시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많이 돼서 이제 그 신고를 취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신고할 때는 연예인한테 성폭행을 당한다고 했지 이제 박유천 씨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지금 와서 이제 신고를 하느냐? 네. 본인과 비슷한 피해 여성을 이제 발견하고 본인도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본인 심적 고통이 심했고 본인과 그 비슷한 사건으로 이제 고소가 된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 다시 신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초점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성폭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관계만 가졌다고 성폭행이 되는 건 물론 아니겠죠. 이제 네. 강압적인 성관계냐,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폭행하고 협박인데요. 상대방 여성이 원하지도 않는데 남성이 이제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을 통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이 이제 강간죄가 되고요.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남성이 여성한테 이제 반대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이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취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심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경우 역시 이제 성폭행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네, 며칠 새 잇따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유천 씨. 범죄가 인정이 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이제 소속사에서는 이제 많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실 무근이다. 근데 이 소속사에서 대처하는 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뭉뚱그려서 뭐든지 다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피소 사실 자체도 이제 모르겠다고 하는데 사실 피소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첫 번째 피소된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두 번째 피소된 것도 사실이고 또 제3, 제4 여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소된 건 사실인데 이제 그 소속사 측에서 밝히는 건 뭐냐면 성폭행한 범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팩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유천 씨가 그런 업소를 갔는지 아니면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강압적으로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범죄가 없었다. 만약에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폭행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소가 취하가 돼도 수사는 계속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성폭행 같은 경우는 친고죄가 돼가지고요.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가 되고 고소가 취하가 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성폭행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이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고소를 취하니까 사실 수사에 큰 실익이 없었어요.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해봐야 성폭행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수사를 일단락하려고 했는데 네. 제 여성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강남경찰서에서 전담팀까지 꾸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모두 같이 수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같이가 되고요. 만약에 제3의 어떤 피해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 사건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도 포괄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 수사 진행 방향은 정말로 성폭행이 맞는지 만약에 성폭행이 아니라면 피해 여성이 허위 사실을 이제 밝힌 거기 네. 때문에 무고죄가 될 수 있고요. 또 명예훼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박윤천 씨 측에서 그러니까 이 여성과 어떤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한 합의나 뭐 압박이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 기사들이 추측성 기사들이 있던데요. 그렇죠.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드러니 이제 그 피해 여성분이 고소를 취하는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제 그 물밑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 여성이 자신이 이제 피해 보상을 금전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 남성이 그것에 합당하는 금액을 이제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부 보도에 의하면 여성분이 이제 어떤 그 합의금을 요구했고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줘서 합의가 됐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 이 사건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우리가 그 신상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 고소 여성이다라고 확인되지 않은 여성의 사진이 SNS에 돌고요. 네. 유흥 주점의 동영상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포자들 처벌 대상 아닙니까? 사실 저도 이제 스팸으로 그걸 받았는데 네, 저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피해 여성이 실제로 피해 여성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3의 여성이 이제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유출한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성적 수치심이나 어떤 사람이 이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이제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초상권이라든지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사진을 유출하시거나 반포하거나 임대하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 더요. 그 박유천 씨를 고소한 그 여성과 박유천 씨 모두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매매는 아니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도마다 다른데요. 어떤 보도에서는 또 어떤 대가를 주고 60에서 70만 원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네네.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제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해 그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까지도 같이 처벌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돈을 주지 않았거나 돈을 준다 하더라도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면 이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유천 씨의 경우에는 개인의 악재를 넘어서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한류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미스러운 일로 해외 언론을 장식한 한류 스타들의 모습을 보시죠. 네, 박유천 씨 사건은 일본 언론에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류 전문 매체는 물론 지상파 민영 방송인 후지TV에서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외 언론을 장식한 한류 스타 박유천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김형중 씨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와 친자 논란, 양육비 분쟁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일본 언론은 한국까지 찾아와서 김 씨의 부모님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はい、キム・キョンジュンさんのね、ご両親がノンストップのカメラに答えていただきました。 네, 심지어 뱃속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분석하고 출산 예정일까지 짚어가면서 김 씨의 出産予 사건을 定日は 다뤘습니다. 9月12日ということです。 한류 스타들의 성추문 사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배우 박시우 씨는 2013년 연예인 지방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병헌 씨는 음담 패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는데요. 이 일로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한류 배우의 위상이 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의 입장에서는 성을 상품화하거나 상품화하는 곳에 출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스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박유천 씨 같은 경우 워낙 그 이미지가 반듯하고 이제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 범죄가 되느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많은 팬들이 이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 박유천 씨가 사실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이미지가 깨끗하게 보이지만 또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에서 또 부적절한 또 처신을 또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사실 소속사에서도 좀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무조건 막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그 대응 수위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고소를 취한 여성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피해 여성 자체가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도 성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 번째 이제 고소를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고 고소가 취하가 되지 않는다면은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박유천 씨가 성폭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유천 씨를 둘러싼 논란들 짚어봤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